그대의 장지가 복은 주머니 호 은행계 좋아 침대 밑 어딘 호 도자기 속 두꺼운 책 사이 호 신발가 창밑 엄마 카드까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세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뭐 자가 발전 공식 말더듬이. 더듬더듬. 오줌 싸게. 욕쟁이. 욕은 당신이 하셨잖아요. 아, 욕 내가 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거? 네. 아, 내가 뭐 제대로 들어보지는 했어야지. 나는 편집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네.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욕을 합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아니 욕을 하는 방송인데 우리는 안 해요. 가급적 욕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편집하기로 했는데 제가 은 실장이 원래 편집하라는 건데 네, 편집 실수로 네, 편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불쾌하게 갑자기 또 제 목소리로 욕을 한번 듣지 않았나. 네, 그 왜 보통 저희가 네. 그 듣기 전에 한번 쫙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 네. 지난주에는 이제 좀 제가 너무 피곤했던 관계로 모니터링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다들 바쁜 주여가지고 한 주가 셋 다 바빠가지고 예. 뭐 괜찮습니다. 뭐 원래 욕이 있어요. 욕이 있는 방송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편집을 하면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뭔가 감추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네. 저도 사죄 드립니다. 뭐라고 상해드린다고? 네, 저는 뭐 문화예술 관련된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욕을 했고요. 이제는 전과 앨범. 전과 앨범 별 하나 들려드릴게요. 욕 1회 욕 네. 1회 발설자 네. 은 실장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또 간간히 욕은 하겠습니다. 욕은 하는데요. 네. 편집을 그리고 가급적 말을 자꾸 더듬네. 부끄러워서 당황했네. 가급적 저희가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자연스럽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욱해서 나오긴 하는데 가급적 비속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다음 해봐요. 안녕하세요. 욕쟁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욕쟁이라니. 네, 저는 은 실장의 욕을 받아먹은 피해자 네, 개발하는 디자이너 아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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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법률 상식을 얘기해주면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데서 예. 상대방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이거 제가 잘 저장해놨다가 네. 언젠가 쓰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 때나 신고하셔도 돼요. 이미 이건 전송이 됐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돈 필요할 때 나중에 당길 수 있는 그 복권 같은 게 아닌가. 네. 어음 같은 거죠. 네, 이번 주 주제가 또 빨리 나온 대로 쩐의 전쟁이에요. 네, 쩐의 전쟁.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욕을 한번 어디서 들으시고요. 사람들 많으신 곳에서. 아, 전에 예고였구나 저번 주는. 아, 그거였구나. 몰랐네. 네. 복선이었구나. 어때? 이게 갈수록 방송이 되게 퀄리티가 어마어마하시는구만. 플룻이 있어. 저희가 또 그 이발소라는 걸 이제 요일을 분리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비교되는 게 이제 저희 1회부터 10화에 있던 그 입개발. 입개발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 자꾸 소문을 이발소는- 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발소는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발소는 어떻게라도 심폐소생 생성을 해보려고. 사실 이발소도 썩 그렇게 뭐 계속 할 만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놨으니까. 저희가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분리를 또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자가발전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애정을 좀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자가발전의 퀄리티가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네. 네, 뭐냐면 이발소가 불리는 것도 그렇지만 네네네. 저와 긍정이가 한 집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니 뭐 그럼 나도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들어오세요. 네. 근데 네, 돈 내야 보세요. 되잖아요. 네. 니네 집은요. 그렇죠. 많이 내면 되죠. 네. 뭐 돈 많이 벌면 네, 들어가겠습니다. 밤낮으로 자가발전 이야기만 하고 네,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꼭 큰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엄밀히 말하면 쓰는 돈을 법이죠. 쓰는 법이에요. 탕진잼이라는 제목을 써버렸기 때문에 예. 전을 쓴 건데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네. 핀테크와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모바일 혹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돈을 결제하고 뭐 돌려받고 혹은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소위 말하는 무슨 페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네, 아마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또 유독 뭐 삼성에서 삼성페이를 홍보하고 있고 예. 애플도 만들었다 네. 하고. 구글도 만들었다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 페이가 뭔지 음.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가 뭔가요? 미스에이 페이. 너 비세이 모르잖아. 죄송합니다. 네, 페이는 돈을 낸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예. 페이에 앞서서 네. 핀테크가 뭘까요? 핀테크. 핀테크는 뭐죠? 핀터레스트죠. 뭔 소리야? 핀테크는 이제 예. 그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이랑 그다음에 네. 파이낸셜의 핀이야. 네. 핀이죠. 네, 핀이랑 테크놀로지 합쳐서 핀테크라는 금융을 네. 아우르는 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는 뜻이죠. 모두 이제 핀테크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페이 지불 대한 거. 시스템, 네. 지불 방법에 대한 거. 네네. 예.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들도 다 핀테크의 일환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맞아요. 예, 원래는 전화로 하던 것들이 이제 웹으로 옮겨왔고 웹이 폰으로 옮겨온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페이 시리즈들이 도대체 뭔가 예.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앱 카드들 많이 써보셨어요? 그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못 쓰게 된 사람들은 있어도 안 쓰게 된 사람은 없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네. 중에 못 쓰게 된 사람들은 있어도 네네.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예. 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상황 되면 또 써버려 갖고 저 막 한도가 줄어버렸어요. 남들 한도가 는다는데. 돈을 안 냈으니까. 쓸 수 있다는데 써야지. 이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은행사들 서비스들처럼 신용카드사들도 자기들의 뭐 결제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겸 그리고 앱카드라는 서비스를 내고 있어요. 예. 앱카드 써보신 분들 계세요? 신용카드는 저 써봤겠지만 많이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뭐 말해도 되겠지 우리 인터넷 방송이니까 어디 은행 어디 카드 다양하게 써봤어요. 뭐 삼성카드 것도 써봤고, 네네네. 뭐 신한카드도 써봤고, 뭐 여기저기 써봤죠. 앱카드를 지원하는 게 지금 몇 개 카드사가 없긴 해요. 6개 카드사 다 할 걸요 아마. 네,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카드사들이 하고 있는 앱카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인터넷에서밖에 현실성이 없긴 해요. 오프라인에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써봤습니다. 그게 되는 곳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사실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 데서나 되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죠? 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원래 앱카드는 이제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뭐 공인인증서 깔고 뭐 ISP 깔고 ISP 카드 그 파일 발급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우리 카드사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를 예. 밀기 위해서 이제 앱카드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을 그러니까 했던 이게 건데. 원래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액티브엑스 깔고 네.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네. 우리나라 결제 이 시스템이 좀 네네. 기형적으로 맞아요. 성장해왔잖아요. 갈라파고스처럼. 네네네. 근데 이런 불편한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네.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뭘 이제 개발한 거예요. 나간 거죠. 예. 발 벗고 나선 거죠. 그 전에도 원래 네. PG사들이 뭐 네. 간편 결제니 뭐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긴 했어요, 사실. 네. 그 계속 나오잖아. 뭐 옐로페이, 간편 결제, 뭐 페이코. ISP 페이 등록, 뭐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자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결제만 어떻게든 끝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해외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있는 유명 카드사들은 이 앱카드라는 게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핀테크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제가 굳이 뭐 앱카드 따위가 그딴 필요가 거 없어도 없으니까 되거든. 번호 입력하고 CVS 넣으면 CVC. CVC 넣으면 끝이니까. 근데 저는 이 앱카드가 우리나라에 먼저 시작이 된 이유가 뭐 소위 뭐 저기 국회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듯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예. 이게 아니라 반대로 갈라파고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굳이 하거든요. 필요 없는 걸 도구로 따로 만든 거죠. 어쩔 수가 어떻게 없는 보면. 거죠. 네, 왜냐하면 그래요? 공인인증서랑 ISP라는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결제가 되게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다른 나라들보다 일찌감치부터 우리 인터파크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네. 인터넷 뱅킹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네.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는 게 일찍부터 대중화가 됐고 예. 카드사들은 그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시장인 거죠. 네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결제 방법이 불편하다는 거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별 금액 아니면 그냥 핸드폰 결제로 끝내거나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방식의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카드 이런 케이스죠. 저는 삼성 카드를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내 컴퓨터에 BC 카드가 ISP로 발급돼 있어. 예. 그럼 그냥 컴퓨터 결제는 아예 BC 카드로 하는 거야 계속. 맞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앱카드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원래는 생각하시나요?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 결제가 있다가 네. 이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해외에서는 네. 우리가 말한 공인인증서 없이도 카드 결제 가능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알라딘에서 한번 도입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왜 그거 욕 먹고 없어진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PG사 중에 어떤 PG사 페이게이트. 네. 페이게이트에서 네. 등록 그걸 도입을 했는데 네. 그 방식 자체가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좀 안 쓰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던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안 쓰는 걸 권고한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뭐 보안적인 이슈가 있으니 카드사들도 네. 페이게이트 그럼 지원 안 하겠다.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니까 나온 거예요. 예, 몇 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결국 결제되는 카드가 없으면 알라딘은 손해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수요를 느끼고 네. 신용카드사에서도 이 구조를 개선해야겠다. 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나오다 본 게 앱카드. 그러니까 어거지로 볼 그 수 있죠. 법률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온 예. 게 이거인 거죠. 이게 뭐 우리 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보안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뭐 국제 정서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보안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효율적인 방법이 예, 있는 거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카드를 네. 앱에 등록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앱을 이제 카드처럼 쓴다고 해서 앱카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이거를 만드는데 그 카드 회사들이 네.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보완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10일 만에 통과가 됐어요, 바로. 아, 정말요? 그래서 이게 앱카드 나오고 초반에는 네. 뭐 명의가 도용된다든지 네.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앱카드를 쓰는 사람이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요즘은. 네. 편하니까. 잠깐만 이게 근데 10일 만에 된 게 10일 만에예요? 10일 이나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일 만에 된 거예요. 10일 밖에 보안 검사를 안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를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걸 예. 다 되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거든요. 감사가 엄청 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대충 했다는 거. 왜냐면 그렇죠. 누가 뭐 얼마나 알겠어. 그 정보 기술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 무슨 물론 말인지 알아. 비판한 건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건요. 어쨌든 욕 먹어도 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카드사의 노력은 욕 먹을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 덕분에 조금이나마 편해진 건 사실이니까. 네. 굳이 ISP 다 발급 안 받아도 되고. 예.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언제나 뭐 쇼핑 얘기 나오면 항상 욕을 한 마디씩 먹고 가죠. 그래서 뭐 이런 앱카드들도 핀테크의 일종인데 네. 그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앱카드가 아니라 그 아까 말한 페이가 붙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앱카드를 왜 초기에 얘기를 꺼냈는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앱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뭐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 페이, 뭐 삼성 페이 이런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페이라는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이걸 한 방에 다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감히 또 자가 발전 한번 해보려고 주제를 갖고 온 거라서 예. 이제 앱카드를 먼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앱카드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죠, 다 이걸로 인해서. 앱카드들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앱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앱카드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지도 얘기를 진짜 드려야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안 쓰신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얘기 좀 해줘요. 오프라인으로요? 네, 저는 오프라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냥 앱카드 상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누르면 내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바코드가 생성이 돼요. 네. 그 바코드를 이제 리더기로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포인트가 그게 찍듯이. 되는 결제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원래 가맹점이면 다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가맹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온라인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온라인은 일단 앱카드 사용을 하려면 앱카드 다운을 받고 네. 뭐 삼성카드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 인증을 받아요. 네네. 그러면 걔네들이 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삼성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럴싸하게 현물처럼 이제 카드 모양이 떠요. 네네. 진짜 카드처럼 느낌이 디자인 나게. 앱카드니까. 네, 앱카드니까. 음. 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결제창에서 삼성카드를 누르고 결제를 보통 넘어가잖아요. 네네. 사이트에서는. 그럼 그 다음에 삼성카드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떠요. 그럼 네. 아까 말했던 피지사로 연동 가능한 기본 기능이 있고 거기에 앱카드를 요즘 밀고 있기 때문에 앱카드를 크게 로고를 박아가지고 앱카드 가능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앱카드를 하면 아마 피지사를 거치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삼성카드 쪽에 이득이 돼서 아마 그걸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누르면 거기에 무슨 코드를 줘요. 뭐 네. 숫자 코드 10자리 뭐 이런 일회용 거. 비밀번호 같은 일회용 게 생성이 비밀번호가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 할 때처럼. 네, 몇 예. 초 동안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거를 앱카드에 들어가서 뭐 개인정보 인증하고 네. 자기만의 앱카드 비밀번호가 있겠죠. 네네. 카드 비밀번호처럼 그걸 입력하고 그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통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넣을 때처럼 순간 비밀번호로 지금 동시에 사용자가 인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받는 거죠. 예.
그래서 승인이 되면 승인이 떨어져요 결제가. 그래서 이제 카드사가 직접 그 비용을 카드에 결제를 집어넣는 거죠. OTP 같은 걸로 네, 하는 뭐 거네요. 마찬가지. 그렇죠. 임시 발급되는 OTP가 핸드폰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얘네 광고하듯이 실제로 한 10초 내면 결제가 끝나요. 뭐 빠르게는 사실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10초를 위해서 또 다른 ISP를 발급받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뭐 거죠. 등록을 해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왜 이 앱 카드를 못 쓰고 있냐면 저는 신용카드도 있고 핸드폰이 있는데 막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막혀요?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안 막혔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용카드 안 막혔는데. 한도를 아, 줄었어도 막히지 네, 않았다고. 한도는 줄었을 뿐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워낙에 또 열정적으로 결제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왜냐면 신용카드는 잘 네. 쓰고 있는데 예. 핸드폰이 제 명의가 아니에요. 핸드폰이 아빠 명의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거에 혜택을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네, 필요한. 본인 명의면 핸드폰.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핸드폰을 민감하거든요. 개통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그 본인 명의의 카드 핸드폰인 그 번호로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반대로 통신사들은 뭐 실사용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핀테크 특집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폐지됐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을 인증하는 게. 아 웹에서 네네. 온라인에서 예. 네네. 됐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서 문제가 많아졌죠 오히려. 두 개밖에 없어요. 본인 인증하는 법이. 본인 인증하는 방법이 아이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이. 저는 핸드폰이 대명의가 아니거든. 그럼 나는 인터넷에서 그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방법.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아이핀에서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그러면 핸드폰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이게 진짜 탁상공론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못 쓰고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앱 카드를 지나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유명한 화가 나셨나 봐요. 네, 좀 화가 났어요. 핀테크의 사각지대에 지금 계신 네. 분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문명의 혜택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근데 시기에 여담이지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아망드가 아까 말했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이 조건인 이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하려면 다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예. 외국인이 결제하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서 인터넷 뱅킹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인터넷 결제해야 되거든요. 네. 가입도 따로 하고. 그리고 아이핀 또 받아야 돼요, 외국인도요. 그런데 아이핀을 받다 보면 외국인이 물음표를 하죠. 번역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여담이고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그런 와중에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 강국이다 이러면서 하는 와중에 이 전 세계적인 구글과 애플과 뭐 삼성까지 손잡고 이제 엄청난 결제 방법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아망도 먼저 오늘 좀 떼주시죠. 그래 화가 났으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큰 회사 두 개. 구글과 네, 애플. 구글과 애플을 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이 두 서비스를 두 개를 먼저 다 얘기를 하기 전에 구글 예. 월렛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옛날에 나왔던 거죠. 구글 월렛. 구글 월렛은 이제 2011년 5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좀 네. 오래됐네. 네, 좀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구글은 대충 이 결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이 이전에도 이제 페이팔 같은 서비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구글 월렛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페이 시스템보다는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 같아요. 네가 들고 다니는 카드를 여기다 넣고 다니라. 근데 카드 지갑. 네, 카드 지갑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포인트 지갑인 거잖아. 사실상 망했어요. 네. 사실상 망했는데 이제 2년 동안 결제 건수가 1천만 건도 못 미쳤어요. 뭔가요? 그래요? 이게 그럼 네. 뭔 설명을 간단히 해줘요. 망한 이유가 뭐였는지. 근데 이걸 일단 비교를 해보면 네. 애플페이는 72시간 만에 100만 건 이상 결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출시하고 네, 출시하고 와. 이 100만 그 72시간 그러니까 3일 만에 100만 건이 이루어진 거니까 네. 이제 금방 넘는다는 거죠. 1000만 건은. 그쵸. 근데 왜 망했냐? 구글은 이제 너무 기술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사업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좀 배제를 하고 기술적인 것만 편하게 만들자 이런 주의라서 구글 월렛에 등록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개수가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장수가요. 아니요. 그 제휴되어 있는 네, 곳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구글이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상 카드라는 걸 만들어 버추얼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돈을 충전해서 써라. 선불 충전. 선불 충전해서 써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맥북을 사고 싶어요. 네. 맥북을 사고 싶으면 뭐 한 150만 원 하잖아요. 네. 그럼 150만 원을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넣어요. 버추얼 카드에다가. 그럼 그 버추얼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글에서
그러니까 PG사가 따로 없고 구글이 직접 그걸 승인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승인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죠. 그럼 수수료가 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이 그걸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이 시장에 이제 네. 발을 좀 담궈보려고. 구글 원래시. 얘는 결제할 때마다 손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속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네. 구글 원래는 사실 성공할 수가 없는 서비스였어요. 이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카드 서비스다 보니까 맞아요. 사업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즈니스가 잘 됐어야지. 거기에 대한 네. 부분들을 소홀하게 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공돌이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올해 5월에 네. 구글 원래 못 쓰겠다 이러고 네. 그냥 원래-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걸 이제 네.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달라졌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카드사를 이제 다 지원을 해요. 뭐 비자며 마스터카드 뭐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카드 네. 다 되고 네. 예. 이제 애플페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애플페이를 아직 얘기를 안 나눴으니까. 네. 애플페이를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애플페이는 애플이 만든 건데 네. 2014년 10월에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얘네가 공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냐면 키노트에서 팀 네. 쿡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기존의 방식을 한번 보자. 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방에서 뭐 빵을 하나 사요. 네. 그럼 가방에서 이제 막 가방을 뒤지고 카드를 그 꺼내고. 지갑을 꺼내서 수많은 카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내가 결제하고 싶은 카드 한 장을 꺼내요. 네. 꺼내서 결제를 긁고 사인하고 뭐 결제가 이게 완료되죠. 스텝이 총 6단계가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네. 자, 이제 애플페이로 하는 방법을 보자. 네. 자, 애플페이로 할게요 하고 아이폰을 대고 아이폰에 붙어 있는 터치 아이디라고 하는 지문 지문? 인식 네.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거기다 지문을 찍어요. 네. 그러면 결제 끝. 동영상이 3초 안에 끝나요. 네. 원리는 뭔가요? 그러면 원리는 네. 구글 이제 이 방식을 똑같이 구글페이도 쓰고 있는데 네. 사람이 제가 구매자가 가서 애플페이로 할게요 하면 그 직원이 네. 애플페이 버튼을 눌러요. 그 포스기에서. 포스기에서. 네. 그 애플페이 버튼을 누르면 아이폰에 붙어 있는 이 아이비콘이라든지 그 근거리 인식하는 그런 네네네. 시스템들이 주변에 애플페이를 지금 킨 사람이 있나? 킨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핸드폰을 드는 순간 아이폰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의 종류들이 떠요. 네네. 이미 카드에 등록돼 있는 핸드폰에 등록돼 있는 미리 카드 등록을 종류들이. 해놨겠죠. 네. 그거는. 얘를 우리나라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뭐 삼성카드도 등록해놓고 현대카드 등록해놨어요. 네. 이번에 결제할 게 삼성카드예요. 네. 삼성카드 그냥 화면에 떠요. 그냥 그게 음. 딱 뜨는 순간 누르고 그 위에다가 지문으로 지문을 인식하면. 인식을 해요. 네. 그러면 아이폰에서 네. 제 카드 정보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카드 정보와 CVC 이런 정보는 없어요. 핸드폰에. 네네네. 가상의 그 카드 번호가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 카드 번호가 네. 1234 1234 1234 1234예요. 네. 그러면 아이폰은 그 정보를 실제로 들고 있지 않고 뭐 결제를 할 때마다 새로운 카드 번호로 만들어내요. 네. 이미의 패스워드처럼.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4321 4321 4321 4321에 뒤에 CVC는 123이라는 카드 번호를 임시로 잠깐 발급을 10초 한다. 동안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내요. 네. 그럼 포스기에서 그 카드사로 보내가지고 네. 야 너 이 카드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가상 번호인 것 같아. 네.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확인해보고 네. 승인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번호가 네. 매번 바뀌어요. 1111111111. 그러니까 절대 해킹당할 일은 네. 없다는 거죠. 중간에서 캐치당하거나. 네, 캐치당할 일이 없는 거죠.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화라고 하는 건데 사실 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음. 하지만 카드 번호가 실제로 핸드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초로 카드를 인식해야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그거는. 과정에서 인증. 카드사랑 통신을 하겠죠. 네네. 네. 그때 한번 인증은 받아놓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애플페이는 애플페이 버튼이 달려 있는 포스기에서 된다는 얘기네요. 네, 쉽게 말해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애플페이도 얘기네요. 그렇고 안드로이드 페이도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페이도 네. 안드로이드 페이를 지원하는 매장에서 네.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네. 쉽게 말해 자석처럼 갖다 대면 결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팀원이 되듯이. 네, 맞습니다. 아. 팀원인 거죠. 네. 근데 다만 그걸 지원하는 매장이고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겠죠 아직은. 네, 아직은 네. 우리나라 하나요? 우리나라랑 지금 제휴가 되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아직은 안 되고 슬프게 있어요. 얘기해요. 제가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게 아이폰이나 이런 걸 사고 나면 네. 애플페이 다 써보고 등록하라고 싶어. 나한테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지. 난 카드가 없어 미국 카드가. 네, 일단 미국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거면 NFC라는 기술을 이용하는데 네, 대부분의 그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비자라고 써 있거나 뭐 티머니 옆에 비자라고 이렇게 하고 페이웨이브라고 누워있는 기계. 써 있는 누워 있는 넓적하게 카드 티머니 찍게 생긴 네. 기계가 있어요. 네네네. 그 기계가 있으면 애플페이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그 기계를 이용해서 애플페이가 결제를 해요. 근데 그거 그러면 만약에 난 한국 카드인데 네. 애플페이에 등록을 했어. 왜 해외 결제가 돼서? 그럼 저는 비자 카드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결제했지만 달러 결제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한국 카드는 등록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미국에서 발급된 카드만 됩니다. 아 지금은 미국만 네네. 되는 거군요. 아, 그럼 한국에 서비스가 되면 한국 원화로 결제가 되겠네요, 그때는. 그때는 그렇겠죠. 될 수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들고 온 애플페이 카드를 네. 한국에서 결제는 결제할 수 되지만 있다는 해외 거죠. 결제지 미국 입장에서. 네네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내 카드 쓰는 게 낫지. 근데 문 실장은 그런 거 써보는 거 네, 좋아하잖아. 난 써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결제할 때 이제 그 뭐 창구에 있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즐거워. 미국 분이셨구나. 그럼 I'm American이라고 얘기하죠. 어머리칸 어머리칸이 뭐야? 뭐 어쨌든 아쉽지만 아직은 한국은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네네. 사용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집에서 이제 앉은 자리에 핸드폰 새로 샀으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카드를 주 사용하는 카드를 몇 개 등록을 해놓고 갖고 다니다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다가 결제할 일이 있으면 굳이 가방을 안 꺼내고 그냥 이 뭘로 결제 한국이라고 가정하면 NFC로 결제할게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네.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을 꺼내서 그 인증을 그 폰 안에서 끝내면 네네. 그리고 NFC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간편 결제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이런 말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선 신용카드 내는 게 간편 결제다. 그치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죠. 아직까지는 그게 더 빠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라 네. 그냥 현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카드 내면 긁고 이게 네. 이미 간편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포스기 안에 보면은요 카드 결제 밑에 NFC라고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카드 긁고 사인 뭐 그냥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편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카드를 긁으면 비밀번호 쓰거나 그렇죠. 칩번호 써야 네, 돼요. 결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본도 갔으니까 일본은 종이를 내밀어요. 영수증에다가 네. 사인을 받아야 돼요. 두 개 다. 실제 두 개? 손으로. 네. 두 개가 뭐야? 그 사람이 가져갈 거 내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밑에 깔려갖고 양으로 쭉 찢잖아. 뭐 일본 그 기계로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두 번 해야 그 돼요? 기계가 없어요. 사인 받는 기계가. 음. 그래갖고 그 만년필을 이렇게 품 안에 갖고 다니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제가 그 결제에 관한 썰을 하나 보면 영국에 네. 갔는데 네. 영국에 제가 일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우리 같이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법인 카드를 받았어요. 뭘 사오라고. 네네. 뭐 사올 게 있어서 근데 갔는데 핀번호를 입력하래요. 일단 근데 핀번호를 나 기억나. 핀번호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고 전화해서 핀번호 물어봤어요. 그래서 눌렀어. 누르고 나서 이제 사인을 해보래요. 네. 그랬더니 사인을 했더니 야 너 뒤에 있는 카드 사인이랑 다르잖아. 그럼 결제가 안 그러면 되죠. 네. 결제가 안 나는 게 둘째치고 네. 경찰이 와요. 그렇지. 우와. 훔친 카드니까. 재밌다. 네, 어떻게 보면. 훔친 카드인 줄 알고 재밌겠다, 경찰이 와요. 너. 이거 네 카드 맞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오피셜한 폴리스가 아니고 그 폴리스가 아니고 그 그 가게 안에 어. 있는 그 지키는 사람 네, 정도. 보디카드들이 와요. 오. 너희 카드 맞냐고 네 거 맞냐고. 근데 내가 법인 컴퍼니 카드 컴퍼니 카드 소리 암프롬 코리아. 우리는 잘 영어를 해결됐어요, 못합니다. 네, 잘 해결됐어요. 어떻게든 결제는 했던 것 같아요. 친절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담이고 그 어쨌든 지금 이 페이라는 개념이 예. 그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 페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랑 안드로이드 애플 페이를 일단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방식은 같아요. 그 NFC 혹은 아이비컨. 아이비컨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뭐 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기술 얘기를 한번 하다가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자가발전에서 기술 얘기를 가급적 안 합니다. 네. 어쨌든 아이비컨이든 NFC든 근거리 통신망 같은 거죠. 네네. 티머니처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어떤 네네. 칩셋인데 그 칩셋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포스기가 그걸 지원해줘야 되고 네. 예. 포스에서 그럼 이제 그 카운터 사람한테 나 이걸로 할 테니까 그거 켜달라. 라고 하면 그쪽에서 전원을 켜고 동시에 나도 키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 페이의 공통된 점이죠. 그죠. 네네. 근데 이걸 또 앱카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앱카드는 아까 긍정 씨가 오프라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예. 네. QR 코드로 이제 찍는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판 안드로이드 페이, 애플 페이가 앱카드인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QR 코드라는 걸로 대신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 페이의 강점은 여러 카드사들이 한 기계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지금은 카드별로 앱 카드를 다 깔아야 되잖아요. 네, 카드 별로 하나씩 다 등록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당연히 이게 들어오고 나면 뭐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리겠네요. 그 어쩔 수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페이도 네.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찍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찍는 게 무슨 말이에요? NFC를 거기서 이제 인식받는 네네네. 거지. 미더기에 틱 찍으면 되잖아요. 네. 온라인 결제도 되나요? 네,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 다 온라인 됩니다. 결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결제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Pay with Apple Pay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버튼이 있는데 네. 그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덮고 카드들이 나타나요. 내가 등록한 카드. 컴퓨터에서? 네, 아니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아,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버튼들을 그 카드로 고르고 지문 인식을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컴퓨터에서 살 때 애플페이로 결제는 못 하겠네요.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아직. 그러니까 폰에서 쇼핑을 하다가 폰에서 모바일 페이 결제할 애플페이 때. 버튼을 네네. 누르면 그 앱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연결이 카드가 되면서 딱 뜨면서. 카드가 뜬다는 거죠. 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 컴퓨터에서 결제하는 걸로 치면 우리나라 앱 카드가 아직은 한 발 앞서 있네요. 그게 아니라 네. 그 해외에서는 이걸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 번호 쓰면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앞섰다고 함부로 말하기 그런 게 해외에서는 이런 걸 상상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는 앱카드에서 PC까지 커버를 해야 하는 거고 네, 네. 우리는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안 거고. 해도 PC는 알아서 그냥 카드 번호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우버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카드를 등록을 해놓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걸 등록을 안 하고 바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어요. 나 그 영상 봤는데 쩔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앞에 전치사로 붙여서 슬픈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되지만 네네. 이게 그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네.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그 카드사랑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초쯤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카더라가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늘 뭐 이런 얘기하면 이 페이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스기가 우리나라에서 가게가 지원을 안 할 것이다. 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망대로 아망 말대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가게들에 다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그게 그 NFC 기능이. 네, 비자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네. 비자 카드 뒷면에 보면 비자 웨이브라는 그 사진이란 뭐 로고가 있어요. 네, 로고가 있어요. 네. 비자 뭐라고요? 비자 페이 웨이브. 페이 웨이브? 네. 그런 자꾸 버튼이래. 네, 로고가 있는데 예. 그 로고를 받고 이거를 결제를 하기 위해서 비자가 이미 돈을 퍼부어 가지고 그 NFC 단말기를 기능을 다 박아놨죠.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니까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네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 GS 편의점, CU 편의점 가면 네. 그 포스기 옆에 NFC 인증 기계가 누워 있거든. 네네, 근데 맞아요. 이걸 왜 갖다 놨는지 나는 뭐 팀원이 충전용인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다 이미 깔려져 있는 기술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는 정말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시골에 있는 진짜 겨우겨우 되는 그 조그마한 카드기 갖고 있는 데는 안 되겠지만은 네. 이미 대부분의 일상적인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네. 곳에선 다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 네. 우리가 밑바탕에 자주 되어 가는 있다는 도심 속의 상점들은 거.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 페이웨이브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네. 최근에 저번 달에 홍콩을 갔을 때 예.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어요. 그 카드가 제가 망가졌었어요. 갔는데 네네네.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안 긁히는 거예요. 카드가. 아 맞다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지. 네, 카드가 안 긁혀가지고 네. 그러면 그 여기 카드에 조그맣게 칩 박혀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거는 네. 비밀번호를 IC 카드? 설정을 안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네. 나 그럼 이제 홍콩에서 아무것도 못 사냐 이러고 있는데 교통카드처럼 카드 띡 찍으니까 결제가 되는 거예요. 망가졌어도. 네, 망가졌는데 그 카드 마그네틱이랑 IC 카드는 망가졌는데 네. 그 이제 교통카드처럼 찍는 그건 되는 거예요. NFC 같은 NFC는 거죠.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페이웨이브라는 기술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카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카드가 컴뱃 나이프처럼 카드 한 장에 기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결제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개야. 이게 원래 절실하면 사람들이 발전을 해요 항상. 인간은 항상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에 페이웨이브 그리고 마그네틱 그다음에 IC 카드는 이제 마그네틱은 네.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맞아요. 예. IC 카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 해외 결제되는 카드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네. 말한 대로 그 카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페이가 애플페이를 위한 기술이 대부분 깔려 있다는 네, 거죠. 이미 깔려 예. 있고 네. 그리고 아까 긍정이가 그 카드를 꺼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는데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점점 바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는 시대보다
지갑을 제 말에 집중 좀 해주세요. 지금 다 지갑 꺼내가지고 여러분, 카드 뒷면 보면서 내가 지금 봤는데 있나? 페이웨이브가 뭐냐면 네. 그 페이웨이브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처럼 네네. 이렇게 안테나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려진 게 있어요. 네. 그게 페이웨이브입니다. 네. 어디? 형 건 안 돼요. 내 거 안 되는 거야? 다 잘라버리고. 너 고급 카드들은 원래 뭐 하는 그런 거야? 거안 아니 지금 너 죄송합니다. 얘기 나오니까 카드 꺼내고 다 확인해보고 있잖아. 내 거 아니 되나? 내 눈으로 보고 나서 이 방송을 해야지 이거.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 카드를 들고 다니는 시대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요.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시기가 더 많은데 예. 지갑도 애플- 점점 얇아지고 있죠. 네, 애플이 이걸 참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결제를 할 시간이 되면 결제를 하겠다라고 딱 그 직원이 누르게 되면 핸드폰 화면을 덮고 내가 등록한 카드를 쫙 뜨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되게 이게 얘네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잖아요. 아이폰은 아이폰도 만들면서 iOS도 만드니까 이 두 개를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융합이 있는 잘 됐다. 잘 융합이 되고 있고 그런 플랫폼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안드로이드 페이는 조금 아쉽겠네요. 사실은 좀 아쉽긴 하죠. 안드로이드 페이는 직원도 안드로이드 페이 결제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페이 결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네네. 아이폰의 애플 페이는 이거가 뭐 한 단계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은 그게 감성적으로 엄청 크게 나가고 앱을 찾아서 있죠. 킬 필요가 없는 네. 거니까. 그냥 내가 핸드폰을 꺼냈더니 이미 결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긍정 씨가 얘기했던 예. 그 카드를 꺼내는 게 간편 결제다라고 했던 거에 약간 동의하기 힘든 게 그 이 아이폰의 패스북 그리고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업 예. 요즘 실업이라고 밀고 있죠. SK 플래닛에서 하고 네네네. 있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카드들 다 포인트 카드들 다 통합시키잖아요. 네. 그게 나오고 나서 진짜 카드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참 사랑하는데 네.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 그 된장남처럼 커피남, 뭐 커피 맛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필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앱이 너무 좋아요. 스타벅스 앱이 해주는 그 포인트 카드와 거기 가상 카드를 넣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진짜로 지갑 꺼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 카드가 들어가면서 지갑이 줄은 것도 그렇고 글쎄요. 저는 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네. 이 네가 변명을 왜 아니 그 합니까?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간편하다는 네.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는 건데 네네. 네. 그게 아니라 결제 절차에 있어서는 똑같이 신용카드를 내밀듯이 핸드폰을 내밀고 뭐 결제하듯이 긁는다든지 한번 결국은, 되는 행위가 있고 네. 결제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다. 예, 그렇게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아니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다니는 그 카드까지 물건이 줄어들면 줄어드니까. 물건이 예. 줄어드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저도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핸드폰만 들고 나서 나가도 커피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내가 오늘 지갑을 잠깐 놓고 나왔어도 예. 커피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는 굶어 죽지 않고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넓어지는 아니, 거야. 고구마도 사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계란도 사 먹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 뭐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서점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이 제가 아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아까 그 토큰화라는 기술 있잖아요. 네. 예. 그 일회용 어떻게 보면 일회용 카드 번호로 만들어서 통신하는 이 기술들이 네. 이 스마트 카드들의 애플페이랑 안드로이드페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예. 토큰화 기술을 이제 잘 활용하는 네. 회사들. 이게 카드랑 사실 카드 번호만으로 결제가 된다면은 이런 뭐 저는 뭐 현대카드랑 제휴를 했습니다. 이런 네. 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냥 카드 번호만 있으면 되는 네.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 일회용 카드 번호를 인식을 해주게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줘야 돼요. 약속을 시스템이-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일 텐데 그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앱카드가 만들어진 이유, 그 우리나라의 보안법을 네.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걸 만약에 안드로이드페이나 애플페이는 뭐 보안이 약할 것이다라는 마케팅이 분명히 찌라시 기사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하면은. 근데 미리부터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것만큼 강한 보안이 발생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네, 안드로이드페이도 그렇고 애플페이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일 거예요. 이게. 그렇고 이제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네. 그 이 카드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앱 개발자가 건들 수도 없고 이제 기계적으로 암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폰은 이제 우리 지문 등록하는 네네. 그 지문이 저장되는 하드웨어 공간에 저장이 되고
안드로이드는 소프트웨어 저장을 합니다. 아니 이제 뭐 거기까지 굳이 저장 공간까지 얘기가 가지 않더라도 이 지금 앱 카드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카드의 앱 카드 사용 비밀번호를 열면 이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거기 모든 정보가 다 저장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안드로이드 페이나 애플 페이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 이상한 공인인증법 때문에 와닿지가 않겠지만 해외에서는 카드 번호를 다 알면요. 카드 번호랑 CVS 번호를 다 알면 네, CVS.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상의 카드 번호를 계속 발급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방법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 보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좀 감히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애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통신사 요금 체계도 바뀌고 데이터 요금이 바뀌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예.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마치 그것처럼 안드로이드 페이나 애플 페이가 들어와서 저는 이 보안의 문제가 좀 보안으로 인해서 이 갈라파고스가 돼가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맞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참 네. 그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애플워치에서도 돼요. 뭐 애플페이가. 자랑하지 마세요. 아 애플워치에서 되기 때문에 네. 아, 저분 애플워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과정도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애플워치가 얘기- 있다면 네, 애플워치가 있다면. 그럼 내 손에 울리는 거야 그냥 네. 이제 애플 결제 준비하면 네네. 환장하겠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로 결제를 하겠다 하면 이 애플워치 위에 카드가 뜨고 그냥 그걸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문을 찍는 과정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카드에 이미 와치에 이미 인증이 되어 있다는 예. 거 근데 그런 건가요? 와치를 풀려면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어. 그리고 와치를 딱 차면 다시 비밀번호를 치고 와치를 풀르면 다시 이게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네. 이게 본인이라는 게 인증이 되는 거죠. 와치 참 애플워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찾는지 안 찾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주위에 항상 내 아이폰이 있다는 전제 하에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좋다. 이건 진짜 좋네요. 오직 그 이유 때문에라도 애플워치를 사고 싶어지네요. 우리 스마트워치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맞다 망했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들면 안 되는 것 네, 같아. 성역이야? 근데 웨어러블의 스마트워치 편 있죠.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올린 자가발전 중에 청출이 제일 좋아요. 아 진짜요? 그건 또 아이러니에요. 웨어러블 왜지? 자체는 재밌나요? 망했는데 재미없다고 소문났나 봐. 이게 뭐지? 너무 재미없어서 이거 한번 들어보려고. 뭐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단 저희가 1부에서 이렇게 앱카드로 시작해서 저희가 구성을 좀 묘하게 잡았다고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후에 2부에서 나오는 저희 뭐 삼성페이 그리고 뭐 요즘 많이들 들어보신 카카오페이 그리고 저희가 그 지름신 뭐 그 탕진잼에서 내겠던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리바바사에서 갖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페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눌 건데 이걸 얘기 나누기 전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조를 좀 잡았던 거고 2부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페이와 애플 페이를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삼성이 갖고 온 파괴력 강력한 삼성페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닌가요? 안 씹어 먹나요? 2부 때 뵙겠습니다. 난 돈 안 벌어 네 돈 다 털어 매달 말일 날 통장처럼 영은 날 뜯는 신세 타령만 하다가 뒤지지 송장처럼 털 것도 없는 네 신세 그 먹은 네 하나 좀 팔아서 티내봐 어른티 서른이 넘어서 3살 때 버릇이 남아서 speaking your 어른이 I don't make money I take money I rap money 네 rap money 사실 랭버리 I'm fake money Show me 일 나오면 10원도 못 벌고 그대로 땡처리 나 당하고 무너질 새끼들 현실은 TV $1 it ain't funny 너희 게임 money 수준은 딱 그 정도 나와 천재 노창 도끼 ducking oceans fall